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2019학년도 대수능 물리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실린더 안에 동일한 이상기체 A와 B가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의해 분리되어 열평형 상태에 있다. A, B의 압력과 부피는 각각 PV로 같다. 그림 나는 가에서 피스톤에 힘을 가하여 B의 부피가 감소한 상태로 A와 B가 열평형을 이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인데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요. 여기 가운데에 금속판을 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런 판을 놓고 고정시켰습니다. 고정된 금속판이에요. 여기 이제 요 전체가 단열된 실린더입니다. 단열된 실린더예요. 그 상황에서 여기다 피스톤을 놓는 거죠. 이것도 단열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여기다 이제 이상기체를 놓는 거죠. 근데 얘들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력하고 부피가 모두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가의 모습이고요. 나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밀면은 얘가 부피가 줄면서 E를 받는 거죠. 예. 외부에서 E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뭐 단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B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B에서의 온도는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압력이 증가하겠죠. 예. 뭐 이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쪽으로 뭐가요? 열이 이동하는 거죠. 예. 단열 과정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볼까요? 기억.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그럼 A를 볼까요? A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온도가 있었겠죠. 여기 온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B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B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A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열평형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열량을 받았으니까 근데 단열돼서 열을 빠져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A는 처음에는 여기 압력은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뭘 받아요? 열량을 받습니다. 열량을 받지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줄었잖아요. 그 외부로부터 E를 받았었죠. 그래서 줄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V는 nRT고 나의 상태에서 A하고 B를 보시면 됩니다. 뭐 요게 같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돼요? A보다는 B가 작습니다. 근데 온도가 같다고 문제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은요? 압력은 얘가 작고 얘가 커야지 온도가 같죠? 왜냐면 열평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A가 B보다 작아요, 압력이. 띄워 봅시다. 가에서 나 과정에서 B가 받은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B는 외부에서 E를 받는다 그랬죠?
2를 받지만, 예,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은, 원래 이런데 외부에서 2를 받았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요? 이쪽으로 열량을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얘는 받은 일, 얘는 내보낸 일, 그 열량. 그래서 그거의 합이 바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었죠? 받은 일이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밖에 맞는 게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2015학년도 대수능 물리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에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열전 가와 나에서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각각 V와 T로 같고, 그 다음에 가열 후 나에서의 기체의 부피는 2V다. 이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실까요? 이거 잘 보시면요, 가는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부피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 공급이 가능해요. 외부에서. 대신 여기에 뭐 한 거예요?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과정이죠? 등적 과정인데, 외부에서 열량을 공급하니까 열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림만 봐도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상기체를 넣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처음에 똑같았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량을 가했더니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증가를 했다는 거죠. 요만큼을. 그래서 처음에는 V였는데 나중에는 V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2V가 됐다고 문제에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추를 놓고, 예,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압력이 일정하죠. 이 추하고 대기압을 합하면은 압력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 변화가 없는 등압 과정이긴 하지만, 역시 얘도 뭐가 있어요? 옆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에 의해서 열량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뭐예요?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을 때 온도 변화 뭐 이런 거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기억. 가열 후 나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T다. 볼까요? PV는 nRT였죠. 가열 전은 전부 온도가 TT였어요. 그러면은, 예, 나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요. 등압 과정이니까, 예, 압력이 일정합니다. 이건 다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부피죠. 부피가 2배가 됐어요. 그럼 온도도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T가 아니라 2T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니은,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예. 가는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등적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등적 과정은 뭐예요? 연력학 제1법칙으로 쓰면은, 예,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한 일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받은 열을 그대로 내부 에너지에 올리는 데 쓰이는데 얘는 달라요. 얘는 어떻게 되죠?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이렇게 써볼까요?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외부로 한 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제가 열량을 10개를 공급하면은 10개를 내부 에너지 온도 올리는데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데 다 쓰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개를 주면은 뭐 이 비율은 나와서 뭐 쓸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열량을 공급받았을 때 같은 열량이죠. 같은 열량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등적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등압의 내부 에너지 변화보다 크다. 어렵게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쉽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잘 상승한다. 등적, 등압.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외부에서 한 일은 외부에서 한 일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건 2번밖에 없네요. 니은밖에 없어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어쨌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잘 두시고 딱 보기만 했을 때 무슨 과정이라는 거를 잘 아시고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2017학년도 대수능 물리원 16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는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열기관의 작동 과정의 일부에 대한 기체의 상태 변화를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은 등적 과정이고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열기관하고 열효율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고열원 에서 열량을 공급을 합니다. Q1이라고. 그래서 열기관을 지나면은 저열원으로 Q2가 나와요. 허나 제가 일부 원하는 W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나오면 편한데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왔네요. 요걸 놓고서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A, B, C고요. 뭐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등적 과정은. 단열 과정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등온인지 단열인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알려주는 게 맞는데 요거는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열 효율이 0.2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아니면은 이걸 바탕으로 열 효율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데요. 볼까요? 기억. Q2는 4W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되죠? 1-QH분의 QL이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0.21. QH가 뭐예요? Q1이고요. 우선 Q2입니다. 얘네로는 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를 동원해야겠네요. 그런 데는 뭐죠? 내가 한 일은 고원의 열량에서 저원의 열량을 빼면 되죠. 근데 얘는 W고,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었죠? 여기가 Q1 마이너스 Q2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다시 Q1 W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했는데 뭐 이걸 넣을 필요도 없네요. 왜냐하면은 요게 여기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W는 0.2 Q1이니까 Q1은 얼마가 돼요? 예. 그래서 5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Q2는 예. Q1 W인데 그냥 5W W니까 4W다. 예.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풀었죠? 그냥 암산하시면 됩니다. 0.2니까 얘하고 얘 비율이 1대5라는 거죠. 그럼 얘가 W면은 1이 W면은 5는 5W가 되죠. 그래서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하고 얘를 합쳐야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4W로 그냥 암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료율 법칙을 한번 복습하려는 겸에 의해서 이제 푸는 거지 그냥 암산이에요. 이거는 암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 과정은 이미 끝났고요. 니은 보시면은 A에서 B로 갈 때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등적 과정이죠. 등적 과정인데 열을 흡수하냐 방출하냐 이런 게 헷갈리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여기다 쓸까요? 이걸 쓰시면 돼요. PV는 NRT를 해보시면은 돼요. A, B보다 그러니까 A에 있는 압력 부피값보다 B의 압력 부피값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A의 온도보다 B의 온도가 더 높죠. 근데 등적 과정은 뭐라고요? 외부로 일을 안 하니까 받은 열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 증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는 방법은 뭐예요? 얘랑 얘를 곱해서 큰 값이 바로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등적 과정은 외부로 일을 안 하고 전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전부 흡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은 BC 과정, 단열 과정이네요. 기체가 한 일, 단열 과정은 여기서는 단열 팽창이네요. 단열 팽창이니까 기체가 한 일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단열 과정은 어떻게 구하죠? 단열 팽창일 때는 어쨌든 단열 과정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Q가 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일, 외부로 한 일 W는 뭐죠? 마이너스 델타 U죠. 즉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외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력학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에너지 보전 법칙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용어라든가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숙달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연력학 과정은 이제 법칙 쪽은 마치고요. 이제 새로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